과거에는 우리가 주거 사다리를 얘기할 때 아파트 하나를 갭 투자해놓고 전세로 거주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나도 돈을 좀 모으고 그러면 그 아파트로 들어가는 이런 사다리를 생각했었는데 1015 대책이 나온 이후에 이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 사다리를 이제 다른 것이 좀 대체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대표님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다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낮은 곳에서 좀 위로 올라갈 때 꼭 필요한 도구죠. 주거 시장에서 사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업그레이드한 주거 시설을 원할 때 사다리라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레버리지라고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주거 사다리가 지금 붕괴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잡을 동아줄은 분명히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일단 대출은 전세 이 두 가지가 서울 아파트의 주거 사다리였습니다. 대출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대출을 발생을 통해서 주택을 매수를 하는 것이지 현금을 갖고 주택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대출 주거 사다리와 또 한 가지 중요한 전세 주거 사다리, 우리가 전세를 통해서 거주도 하지만 전세 거주를 통해서 향후에 돈을 마련해서 또 내 집을 사기도 하고요. 또 전세 낀 집을 사놨다가 내가 돈을 모아서 또 다시 입주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다리 이 두 가지 대출과 전세가 이제는 사라져 버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주택시장 지금 안정화 대책이라고 지금 나왔죠. 10월 15일 날 주택시장에 대해서 나온 건데 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오면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지금 전체적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고요.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역, 토지거래 허가고요. 이렇게 묶였습니다. 3종 트리플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주거사다리 두 개가 완벽하게 막혀버린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LTV가 40%로 축소됐습니다. 70%에서 40%가 된 지역들이 경기권 12곳 포함이죠. 40%가 축소가 됐고요. 642 대출 한도가 규제가 됩니다. 15억까지는 6억을 대출해 주고요. 25억까지는 4억이고 25억 이상이 되면 2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울 아파트를 살려면 대부분의 돈이 현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출의 규제, 이 대출의 포인트를 막아놓은 것들이 가장 중요한 주거사다리를 막은 것이죠. 이래서 갈아타기에 대한 타이밍은 이제는 없다. 갈아타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현금이 필요하고요. 매수는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전세, 대출은 완전히 막혔고요. 전세는 그럼 어떻겠습니까? 지금 전세를 활용하는 전세가율을 보시게 되면 일단 매매가가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한강벨트 지역은 뭐 1년 사이에 10억 이상이 오르는 이런 상황들이 보이면서 전세가율이 한 50%대에 있던 것들이 한 40%로 낮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만약에 들어가 있어도 전세 사시던 분이 그 지역에 매매를 한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한 이런 상황까지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세가율이 낮고 전세 비율이 낮다 보니까 매매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세를 활용해서 주거사다리 하기가 어려워졌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전세 물량이 좀 있으면 괜찮은데 전세 물량이 지금 급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량은 없고 공급은 없고 또 실거주 의무로서 앞으로 생길 공급도 없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전세 물량이라는 거 임대차 물량은 공공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공급도 없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전세 활용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 전세만 없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전세가 월세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임대차 거래 지금 지난달이죠. 65%가 지금 월세 거래로 진행을 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월세 거래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는 주거비가 굉장히 좀 높아지는 거잖아요. 주거 비용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서민들 경제에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일단은 이제 매매 수요로 진입하기는 더더욱더 힘들어진 상황이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대표적으로 주거비 상승하는 거하고요. 외곽지 이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월세 시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서울의 높은 주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서울 외곽에서 경기권으로 이렇게 자꾸 나가는 서울 수요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전세 사다리에 붕괴된 가장 큰 또 문제점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찾아왔는데요. 마포라든가 여기 성동구, 강동구에 있는 대표적인 아파트들입니다. 지금 매매가 보시면요. 고도가가 지금 국평 기준으로 26억 정도 가는 거고요. 지금 레미안 옥수 리버젠이 매매가 26억에서 27억 정도, 마포 더 클래시가 28억 정도 갑니다. 여기에 비해 전세가는 한 11억 정도, 40% 정도 되겠죠. 여기도 전세 한 10억 정도 가는 거고요. 여기 전세 한 10억 정도 갑니다. 대부분 한강 벨트에 있는 이런 지역들이 전세가율이 한 40% 정도는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전세가 사실은 물량이 거의 없다 보니 이 대규모 단지의 전세 물량 한두 개 이런 거 갖고 거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월세로 지금 이렇게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월세 비중이 너무 높아서 실질적으로 주거비 상승이 굉장히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 사다리를 활용할 수 없는 이런 지경이 이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다리가 다 무너졌으면 우리한테 더 이상 기회는 없을까요? 아닙니다. 기회는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의 마지막 동아줄은요.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이라고 제가 크게 썼는데 이 재개발밖에는 지금 서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아니면 서울 지역에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서민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금이 많은 어떤 리치 수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자, 이런 거 보시게 되면 많이 보신 거지만 예고된 공급 절벽이 지금 나와 있죠. 앞으로 3, 4년간 공급이 없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요. 많이 이제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런 예고된 공급 절벽에 지금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밖에 없습니다. 물론 재건축도 있겠지만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크고요. 재건축에 접근하는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작은 자본으로 내가 동아줄을 잡을 수 있는 데는 재개발 지역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이 재개발 지역에 좋기만 한 게 아니고요. 일단 계속해서 지금 규제 완화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지금 규제 완화, 재개발에 대해서 지금 한마디로 올인하고 있는 모습인데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요.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101호 대책 나온 이후에 여기는 10월 21일입니다. 그 대책 나오고 바로 5일, 6일 지난 다음에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이런 법안 지금 입법 예고를 했는데 자, 12월 1일까지 입법 예고된 이 내용은 뭐냐면요. 가로구역, 가로주택에 대한 정비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앞으로 좀 완화시켜주는 정책을 핍니다. 가로구역에서 진행했던 것들을 앞으로는 예정 그 공원이라든가 예정 주차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로구역을 할 수 있고 토지 신탁 요건을 또 삭제해가지고요. 우리가 신탁 방식으로 정비사업 진행할 때 옛날에는 정비사업 면적의 3분의 1 정도를 신탁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폐지하고 이제는 그 토지등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동의하거나 조합 설립 요건에 맞는 동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진행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파격적인 이런 완화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어떤 기부 체납이라든가 뭐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높여졌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완화책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규제 정책 101호 뭐 트리플 규제 아주 퍼펙트한 규제가 나오면서도 더불어서 공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밀밑에서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명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주택수 제외되는 것도 효과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죠. 무슨 얘기냐. 지금 빌라라든가 재개발 지역에서 신축 빌라를 사시게 되면 무주택이나 1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세대 분리가 가능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과에서 빠질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자,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지금 규제 지역에서 빌라를 하나 더 사시게 되면은 2주택이 되면서 플러스 1이 되면서 2주택이 되면서 8%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정책, 세제 활용을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도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지금 주택수에 제외된다는 내용입니다. 2024년 1월부터 27년 12월 말까지 준공된 신축주택에 한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신축주택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 멘트로는요. 자, 초기 재개발 가능 지역을 공략하라 이런 얘기 많이 드립니다. 이런 아무리 좋은 동아줄이고요. 아무리 좋은 어떤 정책이고요. 아무리 좋은 세제 혜택이라도 어떤 상황에 들어가느냐,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초기 재개발에 들어가시면은 일단 투자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 금액 소액 1, 2, 3억 갖고도 접근할 수 있는 서울을 벗어나지 않아도 되는 이런 투자를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초기 재개발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